네, 저희 시민들 생각도 들어봤습니다만 어제였죠. 대통령직 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안이 확정이 됐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방안은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권고 개편안 중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채택된 게 이제 맞다고 강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제 봤던 그 부분요. 교수님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뭐 발표였고요. 네. 물론 이제 그 7월 6일 날 경제 현안 간담회가 이제 정부에서 있고 거기서 이제 정부안을 이제 발표한다 그랬고 또 뭐 세제심의위원회가 또 7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는 그 정부의 입장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걸 보면은 일단 어떤 명분과 세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을 했고 이 정부의 어떤 정책 전략에 어떤 고난이도 어떤 기술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론의 어떤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좀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 7월 6일 간담회하고 이런 한 달 텀을 뒀다는 자체가 좀 체크를 하고 시장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기분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애초에 이것이 시작할 때 거래세, 보유세의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세제 공평을 부르짖은 게 정부인데 지금 거래세에 대한 부분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다 숨겨두고 여론을 체크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는 일단 시장의 반응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겉으로는 좀 충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비하인드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향후가 더 문제다. 그런 키들을 과연 던질지 안 던질지 그것을 시장과 여론을 보면서 정부가 카드를 던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제 과연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에 따라서 이 서울적 주요 아파트들을 좀 예로 들어서 세금 인상 비율을 좀 계산을 해주시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도 언론에서도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미미합니다. 결과 물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10억 이하의 주택과 20억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0억 이상의 주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CG를 보시면 31.84%로 인상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종부세 대상 주택이 뭐 한 30만 호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기에 해당되는 주택 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억 이하에서 20억 이하를 보시면 2.5%, 3점 몇 프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편만 보시면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가격이 작년에도 10%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노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가중치를 계산하시면 저것이 단순히 3%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 한 6, 7, 8% 오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난이도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포커스를 한쪽으로 가서 전체 그림을 좀 빅피처를 갖다 이제 좀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보유세 개념이 어떤 균형을 안 맞췄고 공시가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박아줘서 균형 감각을 줘야 되는데 보유세 공정가액과 세율 인상만 던져가지고 그쪽에만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여론을 뭐 체크하겠지만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다른 그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어떤 가는 방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권고안에 대한 강도가 어느 정도냐, 뭐 세다, 뭐 좀 무디다 이런 뭐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고도의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세율 자체는 미미하더라도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주택자들도 이런 세 부담에 대한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집인데 20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가 10억입니다. 그럼 세율이 뭐 1%라 그러면 1% 해당이 되지만 공시가가 18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 오른 거거든요. 저 인상률과는 또 별개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다뤄주는 게 정부 입장이 맞는 것인데 지금 어떤 가는 방향을 보면은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자꾸 나타내지 않고 또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번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권고 안에도 특별히 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신
키를 갖다 정부에다 공을 넘긴다, 최종 결정 이렇게 한 이런 어떤 뭐 투트랙을 쓰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가는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정부의 어떤 그 던진 것에 대한 보지 마시고 거래세와 양도세 전체적인 세 가지 부분과 공평과세라면 그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런 것을 같이 가셔야지 이제 시장에서 정확한 어떤 시장상이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자꾸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체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한테 요구해서 종합적인 안을 내놔야 어떤 주택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똘똘한 한 채? 네, 지금 똘똘한 채인데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을 만지작거리면 분명히 부담이 올 텐데 정부가 그렇죠. 이번 정부가 좋아하는 게 핀셋 규제이지 않습니까? 네. 주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전 국민 대상보다는 다주택자라든지 고가 주택자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 좀 말은 핀셋이지만 좀 타겟을 두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제 여론에서 너무 정부에서 풀어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그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 분들이 왜 정부가 바뀌면 이런 핍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부담을 느끼게 하는지는 정부가 좀 고민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을 보면서 전체 재산세 부분도 지금 다루지 않았거든요. 하반기에 다룬다는데 지금 하반기예요. 하반기에 다룬다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왔거든요. 7월 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좀 더 편안하고 시장을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한다라면 소통을 네. 뭐 요구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시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옳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권고안이 나온 거고 정부안이 이제 나중에 또 확정되고 뭐 일부 수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권고안이 확정돼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다고 그러게요. 보세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뭐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보면 전혀 뭐 부담 느낄 필요가 없죠. 보유세 부분이 뭐 20억까지 주택 가지신 분이 공시가격으로 하면 10억인데 그분이 뭐 400 내다 700 낸다고 큰 타격이 없거든요. 네. 차라리 자본이익 차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금 무서워서 장사 못한다 이런 말처럼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자본이득이 어떤 뭐 세금 부담을 충분히 능가한다라면 주택에 부담을 느낄 부분은 전혀 없겠죠. 다만 물론 이 박근혜 정부 때 과다하게 대출로 인해 가지고 투자성을 가진 갭 투자자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 지금 IFRS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가세해서 이제 좀 더 부담을 느끼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나 부동산에 여쭤보면 뭐 시큰둥합니다. 보유세가 무슨 시장을 어떻게 흔들겠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에 어떤 다른 요소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뭔가 후속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방 쪽에서는 뭐 미분양 우려도 여전한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으면은 집값 안정이라든지 실수요자의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보완책도 예. 보완책이요? 같이 곁들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던질 건 다 던졌고요. 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그 균형과 조정을 가능한데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우리가 통제력이 없는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옥에 시장이 뭐 거스르지 않는다, 뭐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 좀 유념하시고 정부는 더 이상의 보완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많고 대출 규제가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정부에서 보완책보다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부분인데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IFRS 대출 규제가 지금 시장에서 뭐 버티고 있는 어떤 강남 일부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실제 구청에 가보시면 지금 등록을 했다 취소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공인중개사분들은 말리고 정부는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데요. 결론은 이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번 정부의 어떤 대책과 정권이 바뀐다고 대출 규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어떤 국제금융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IFRS 한번 쳐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 보일 것이고 정부의 보완책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T가 내놓은 권고안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